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웹툰으로 쉽게 보는 상속증여 본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1화 상속과 증여의 차이 제대로 알자. 우리 법인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현준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현준 회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상속과 증여의 차이, 특히 이제 과세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증여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과세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네.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상속인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네.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세의 경우에는 네. 수증자별로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수증자 수를 늘려서 쪼개서 재산을 증여할수록 절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증여는 쪼개기 증여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수증자를 늘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세율 구조에 답이 있다. 우리 상속증여는 단일세율이 아니잖아요. 예. 초과 누진세율이다. 10에서부터 50%까지. 만약에 단일세율 50%라면 사전증여를 하든 상속으로 가든 10억을 증여를 하든 100억을 증여하든 메리트가 없을 거다. 이 세율 구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절세가 되나요? 세율 구조가 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네. 낮에 똑같은 1억 원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네. 5천만 원을 쪼개서 증여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 다른 구간에 만약에 적용된다 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아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현준에게서 모시고 들어갈 텐데요. 웹툰을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성우까지 준비가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성우의 목소리 웹툰 8컷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요즘 증여는 장남 1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남 가족들에게 나눠서 한다지요? 그것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인을 늘릴수록 절세가 되기 때문이지. 그럼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을 늘릴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네. 상속세는 상속인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지. 그럼 향후 아버님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 아버님이 많이 쓰시든가 아니면 미리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 증여하라고 하는 것이네요. 맞네. 상속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구려. 자, 여기는 웹툰 참 재밌는 부부간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자 목소리는 우리 이현준 회계사 목소리입니까? 아, 그래요?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회계사들과 함께 풀어서 여러분께 쉽게 유튜브로 현재 찍고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수증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받은 재산만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는 이제 수증자 수를 늘릴수록 네. 더욱더 절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아, 그래요? 재산 네. 10억 원을 이제 장남에게 혼자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총 2억 원 정도가 10억을 장남에게만 줬을 때 예. 2억 원. 네,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10억 원을 장남과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4분의 1씩 쪼개서 증여하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5%씩? 예. 이 경우에는 각각 2억 5천만 원씩 과세 표준이 설정이 되게 되고 낮은 누진세율 구조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총 세금 효과는 1억 3천만 원으로 약 7천만 원 정도 한 명에게 증여하는 거에 비해서 절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0억당 7천만 원의 절세가 된다. 여러분 결코 작은 숫자 금액이 아니다. 큰 절세 효과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온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죠? 맞습니다.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미성년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해외나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자녀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대납하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증여세에 대해서 한 번 증여세 맞겠네요. 그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에는 부모가 대신 내줄 수 있다. 네, 이 경우에는 대납까지 과세를 보지 않습니다. 좋은 절세 전략이 여러분 되겠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합산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서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작년에 5억 원을 증여를 하고 네. 올해 또 5억 원을 증여를 하게 된 경우 네. 이제 올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원으로 신고를 하고 네. 작년 5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빼는 형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에 있을 때는 연단위 합산과세잖아요. 예. 1월 1일 날 팔고 12월 30일 또 팔았다. 합쳐서 과세하잖아요. 예. 그럼 증여는 10년간 합쳐서 과세를 한다. 그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0년을 벗어나서 증여를 하게 되면 낮은 과세 표준 구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상속 테마로 넘어와서 우리 고액의 재산가의 우리 아버님들 굉장히 많죠. 저희들 고객 중엔 90대 어르신도 굉장히 몇 분이 계시는데 고액의 재산가인 아버님의 재산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아버님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본인이 사용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 행복을 위해서.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예, 고액 예. 자산가 아버님들이 재산을 다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 되게 되고 이 네. 경우에는 이제 높은 상속 재산의 상속세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위나 손녀의 경우에 손녀, 며느리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보아서 상속 재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님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거나 그런 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법정 상속인 외의 분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액 재산가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주상속이 아니자 특히 손주들 세대 생략 증여가 메리트가 있는 거네요. 네. 아, 좋습니다. 절세 효과는 세율 구조에 답이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상수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30억 이상의 재산가는 50% 구간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그 재산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로 적용이 받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상속 재산에 만약에 30억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계산된다고 하면은 네. 50%가 계산이 될 것이고 5억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2억 원만 계산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약 3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 10억당 3억의 텍스 이펙트. 예. 아, 그러면 세 사람한테 하면 3억 곱하기 세 사람 9억 10을 줬어야 되겠네요. 네. 아, 좋습니다. 세율 구조에 답이 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이 있다면서요. 네. 요새는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상속인들 분 중에 네. 이제 형제자나 자매 중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국내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상속을 네. 받을 때 등기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편함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너가 대표 상속인으로서 네. 그냥 부동산 등기는 100% 하고 네. 나중에 매각 자금만 나중에 n분의 1로 우리에게 보내다오 이런 그렇게도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실무상. 예. 그렇게 실무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예,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만 보게 되면 소유권의 100%가 국내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 네. 부동산 소유권은 100%인데 매각 대금만 n분의 1로 보낸다? 이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을 100% 보유했으면은 매각 자금 역시 100% 그 국내에 있는 형제한테 귀속이 돼야 되는데 등기대로. 네, 예.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에 준다는 거는 사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매각 자금 자체를 증여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속 당시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공동 상속인들이 모두 n분의 1씩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실제로 재산을 분배하는 그 비율대로 등기하라. 네, 아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속과 증여의 차이 제대로 알자.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네,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달리 이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자를 늘릴수록 낮은 과세표준 구간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사전증여 재산은 10년입니다. 네. 그래서 10년을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벗어나서 낮은 과세표준 구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절세 효과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 제대로 하셨습니까? 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이은주 대기사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